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아마 뇌가 완전히 깨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집어들고 SNS나 쇼츠를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분명 7시간을 꼬박 잤는데도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멍합니다. 커피를 3잔씩 들이켜도 집중력은 10분을 채가지 못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죠. 특별히 불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슴 한구석에는 늘 막막한 공허함과 무기력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21세기형 디지털 마약에 중독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즐기는 자극들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있는 좀비로 만드는지, 그 소름 돋는 뇌과학적 실체와 뇌를 다시 깨우는 법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림 코드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 좋은 일을 할 때 나오는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은 도파민에 대해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도파민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기대감과 갈망의 호르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상상할 때, 도박 기계에 레버를 당길 때, 스마트폰 알람이 울릴 때 도파민은 폭발합니다. 정작 그 보상을 얻고 나면 도파민 수치는 순식간에 떨어지고 뇌는 더 큰 다음 자극을 원하게 되죠. 이 갈망의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우리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 없이는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는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뇌의 센서가 과부하로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NRM키 교수는 인간의 뇌 속에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저울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쇼폼을 보며 쾌락 쪽으로 저울을 기울이면 뇌는 즉시 반대 방향인 고통 쪽으로 무게추를 던져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대사회의 과도한 자극을 통해 저울을 쾌락 쪽으로 너무 강하게 자주 누른다는 점입니다. 저울이 쾌락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질수록 뇌가 평형을 맞추기 위해 가하는 고통의 압박은 더 강력해집니다. 즐거운 영상을 보고 난 뒤 갑자기 찾아오는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과 우울감. 그것은 뇌가 너무 커진 쾌락에 대응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고통의 호르몬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결국 저울은 고통 쪽으로 굳어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괴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도파민 공급원은 바로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숏폼입니다. 숏폼은 우리 뇌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도구입니다. 인간의 뇌 중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충동 조절, 그리고 집중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숏폼처럼 즉각적이고 수동적인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전두엽은 서서히 잠들게 됩니다. 뇌는 스스로 생각하고 인내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오직 손가락 하나로 얻는 쾌락에만 최적화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브레인 포그입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타인의 긴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며 단 5분의 지루함조차 견디지 못해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지능 저하와 정서적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에게 도파민은 생존을 위한 보상이었습니다. 사냥에 성공하거나 열매를 발견했을 때만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귀한 물질이었죠. 하지만 현재 우리는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는 도파민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달음식, 쇼핑, 유튜브 알고리즘은 쉴 틈 없이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뇌는 한 번도 쉬지 못한 채 과열된 엔진처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은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파괴하고 수용체의 수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은 마약 중독의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뇌가 다음 도파민 한 방을 구걸하며 발버둥 치는 중독 증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장난 뇌를 다시 되살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은 뇌를 완전히 굶기는 도파민 단식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뇌 수용체가 회복되는데 최소 2주에서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 달을 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하루에 딱 1시간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음식의 맛에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뇌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비로소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스스로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파민이 주는 가짜 행복 대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잔잔한 평화와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 정성껏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는 것, 종이책의 질감을 느끼며 독서하는 것. 이런 수고스럽고 느린 활동들이 도파민으로 너덜너덜해진 뇌를 치유합니다. 도파민은 더 많이를 외치지만 세로토닌은 지금 충분하다를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의 뇌가 다시 작고 소박한 일상의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을 괴롭히던 무기력증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손가락이 근질거리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뇌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뇌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화면 속 가짜 풍경이 아닌 창밖의 실제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디지털 노예가 아닌 당신들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인생의 생기는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루함을 견뎌내고 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의지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린코드였습니다.